남북 협력 기금은 지금 얼마 있어요? 전에 보니까 한 1조 원쯤 된다고 그랬는데. 예,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예산 1조입니다. 네, 일자님.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네,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주태입니다. 네. 여기는 3년째 공석이에요? 아닙니다. 1년 정도 공석. 아, 1년 돼요? 1년 채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뭐 기관명이 명확한 대로 이탈 주민 지원 업무를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개념 정의돼서 관리하는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입국자 수는 34,500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한국에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약 31,000명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로 왔다가 되돌아간 사람도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얼마쯤 되는지 얘기해도 돼요? 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명밖에 안 돼요? 공식적으로 확인, 물론 비공식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도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숫자는 북한에서 이제 남한에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숫자를 보고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부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 입국자가 총 3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많지 않네요. 중국으로 가 있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세요? 북한까지는 안 가고 우리나라에 와 있다가 중국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 혹시 뭐 그런 통계 있어요? 예, 그 중국에 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는 알수 파악이 없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쯤 될까요? 우리가 어쨌든 3만 몇천 명이 탈북민이라는 카테고리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국내에 남아 있지는 않을 거고 일본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게 한 30명 된다는 거고 네. 국내를 벗어나서 다시 대한민국을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 그 숫자는 아마 통일부에서 정확히. 사회문화협력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실태 조사한 거에 따르면 거주 불명이 462명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국내에 있는지가 불명확한? 네네네. 그중에 해외로 간 분이 327명으로 지금 저희가 네, 파악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 DMZ법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공개 논의는 혹시 뭐 총리님 하실 말씀 하시죠? 두 가지만 좀. 비공개 논의는 좀 이따 하고. 통일부 장관님, 예. 그 북향민 자살이 지금 보니까 10만 명당 숫자가 우리 일반 내국인에 비해서 2배라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자살 관련한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생각을 못했는데 통일부에서 판단하셔서 통일부나 아니면은 그 관련 재단에서 이 정책 자살 관련 대책 정책을 할 때 거기도 좀 파견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도 생각 좀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보니까 아까 CPTPP 얘기 나오는데 일본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저희가 이제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이런 차원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CPTPP가 여러 가지 이유상 잘 진전이 바로 안 될 걸로 예상되는 게 또 현실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국내적인 제약 요인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국내적인. 그래서 CPTPP가 한일 관계의 강화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필요도 하고 또 특히나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좀 걸림돌도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그 강화되고는 있지만 CPTPP가 당장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경제 문화 교류를 높이는 것이 종래의 FTA나 CPTPP 말고 다른 그 어떤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프로젝트를 고민 좀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논의를 좀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CPTPP는 사실은 일본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지금 WTO 체제가 아, 완전히 이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농수산물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북향민 자살자 숫자는 우리 국민은 10만 명당 26명인데 탈북민, 북향민은 54명입니다. 두 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근데 핵심을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통일부가 만들고 있는 대책은 심리 상담 강화 그리고 핵심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사실은 문제 제기한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심리 상담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책 중에 그 부분이 딱 대상이 보이는 것이어서 예. 조금 좁혀서 접근을 하면은 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대통령님께서 그 하나재단 그 공석 지적하셨는데 새로 3만 1,000명 여기 살고 있는 북향민 중에서 가장 본인들의 문제니까 그 애로사항을 잘 알겠죠. 그래서 북향민 중에서 하나재단 이사장을 지금 물색해서 인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향민 중에서 예. 맡겨보시겠다는 취지세요?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비공개로 좀 바꿔서 비공개 토의 진행에 앞서서 총리님의 또 평화공정 원년 만들기를 주제로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업무보고가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저는 꽤 오랜 기간 업무보고를 해왔는데 하여튼 오늘로서 주요 부처는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기쁜 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상관없고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최근처럼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많이들 느끼겠지만 지금 국제 경제 질서조차도 사실은 외교에 매우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그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상수라고 하기는 어렵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다. 즉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정책인데 결국 이 평화조차도 가장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저는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교 제외 공간이 이 문화 진출,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그런 천병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그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를 요새 제가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북한과 우리는 꼭 무슨 뭐 민족 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결국은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죠.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다 알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전쟁 이후에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사실 그 군사 분계선에서 우리가 대치를 하긴 했지만 북한이 전 그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 당해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군사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 철책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대적 두 국가 하자. 우리는 남이다. 남 중에서도 철천지 원수의 남이다. 적대적인 남의 국가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 공영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뭐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아직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게 분명해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이게 전략이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부적인 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처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보고와 토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 후 통일부 보고와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토의는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이후 행사 말미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외교부 장관이 보고하겠습니다. 네, 외교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개월간 외교부는 계엄으로 멈춰선 대한민국 외교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대통령님의 9개국 순방과 35차례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습니다. 기존의 외교 문법을 깬 대통령님의 선방일 후방미를 통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켰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구상으로 한미 간의 대북 접근 방안을 초반부터 수렴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동시 국빈 방한 행사를 처음으로 지방 도시에서 개최하였으며 11년 만의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의 도전을 과감하게 돌파하여 자강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 4개국을 방문함으로써 방산, 에너지,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의장 활동을 수행하고 경주 에이펙 개최를 통해 AI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는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신라 금관과 황남 빵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2028년에 G20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와 동남아 스캠 범죄 사건은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외교부는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권역별 대응 체제를 구축하며 신속한 범정부 민관 공조 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공공기관의 분절화 현상 극복 방안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영내 정세가 더욱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주변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님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지속하겠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 지역 외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내년도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증대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역 3위 대상인 아세안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강국인 인도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대통령님의 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내년에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G7을 포함한 주요 유럽, 인태 그리고 중동 지역 국가들과도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과도 경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면서 태국, UAE, 이집트 등과 양자 경제 협력 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샤인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제2의 중동붐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피해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생활, 기업 밀착형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점입니다. 우선 우리 청년들의 국제화 역량 증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 청년 인재 50명과 공공외교 실습원 100명, 총 150명의 청년을 재외 공간에 파견하여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외교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지원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해공항에 여권 민원센터를 여는 등 여권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비자 업무 개선에도 계속 힘써 나갈 것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한 범부처 민관 협업 회의도 정례화하겠습니다.
나아가 K-이니셔티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과 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제휴공간 역할 재창조를 통해 다수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에 따른 분절화, 중복성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제외공간을 지역별, 분야별 거점 공간 체제로 재편하고 성과평가 체제도 개선해서 유능한 공관장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되 상응하는 책임도 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재관 등 제외공무원 성과평가의 실효성도 개선하고 통합청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분절적 무상원조를 개혁하겠습니다. 청년, 혁신, 미래를 ODA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개발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접목한 AI, 디지털 등 4개의 전략 목표에 ODA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동시에 소규모 저성과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축소, 코이카 플랫폼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혁신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북극, 신기술 등 전지구적 도전 과제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제외공간을 통한 K컬처 수출과 한국어 확산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외동포 편익 증진과 권익 향상에 대해서는 동포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외동포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제외동포청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생략하고 개선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으로 출범 3년차를 맞이한 제외동포청은 아직 동포 지원 체계나 정책 집행 등의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포용적 동포 정책 실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동포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동포정책의 기초가 되는 제외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외동포 현황조사와 제외국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외동포 인증제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동포 DB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제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과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등 동포사회의 오랜 수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외공간의 동포영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주요 공간에는 동포 전담 영사를 확충하여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정부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분야는 민간기구가 분담하여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동포청 산하기관인 제외동포 협력센터를 민간법인으로 개편하여 동포활동 지원의 정치 외교적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내실 있는 동포사회를 하나로 아우르는 세계 한인대회 등을 신설 정례화시켜 한인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700만 제외동포가 대한민국 민간 외교관이자 시장 개척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포용적 귀환 동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포 청년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고 고려인, 사할린, 입양동포, 원폭 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에 대해서는 보다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귀환 동포의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동포사회의 총체적 역량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동포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동포 업무를 동포청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정책 조정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외동포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제외동포가 정책의 발굴, 수립,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제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는 따로 할까요? 그냥 발표하고 같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같이 할까요? 그럼 통일부 발표도 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통일부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과, 상황, 대응 순입니다. 지난 6개월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적대와 대결 분위기를 180도 바꿔서 평온한 일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로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평화공존 3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확실히 했고, 선제적 평화 조치로 강대강의 악순환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파괴 일보전이었던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을 복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완 사항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대를 평화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을 집중하겠습니다.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 추진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국민이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국민 여론은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대통령실이 통일지향을 빼고 평화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는 55%였었습니다. 통일부의 판단으로는 다음입니다. 2026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까지 이 4개월이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분수령 관건적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에이펙 계기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과정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다 이렇게 핵심을 꿰뚫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뿌리 깊은 북미 적대 관계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를 털어버리고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명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큽니다. 비공개 토의 시간에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 전략입니다. 만 7년간 지속된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대통령님께서 절절한 심정을 표현하신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선제적, 실천적 평화 만들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간 다자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뒷마당이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북 제재는 가장 적대적인 조치로 북은 인식합니다. 북이 늘 말하기를 우리에게 자존심은 목숨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선민 후관 및 다자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특사 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 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을 넘어서 철학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논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 공존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은 무엇인가?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년 전에 이렇게 언명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중근 의사가 목 놓아 외친 동양 평화의 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니는 한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에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 평화 사상을 집필하셨습니다. 한중일 3국 간의 공동은행, 공동화폐, 교육 그리고 군대 등 선구적인 동북아 경제안보 평화 구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노태우 정부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이래 역대 정부의 35년 동안 지속해온 평화공존 정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외 전략 전술로서 레닌과 주울레의 평화공존과는 다릅니다. 1917년 레닌, 1954년 주울레의